5살 소녀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소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소녀가 감히 노란색 선을 넘으면 군인들은 방아쇠를 당겨서 쏠 것입니다. 소녀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총알 앞에서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은 엄청난 재앙에 휩싸였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신종 인플루엔자가 도시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기침을 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까지요. 불과 이틀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어 사망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지했습니다. 어린 소녀도 희생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악의 근원은 크로스컨트리 컨테이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컨테이너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밀항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니우 다와 니우 어 요원이 그들을 데리러 왔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밀항자 수십 명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둘러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갑자기 한 손이 그들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소년들은 무력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들은 그를 여기서 꺼내야 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년이 바이러스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중간에 쉬는 시간 소녀는 탈출했어요. 바이러스는 이미 퍼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감염된 사람은 니우어였습니다. 그들은 약을 사러 약국에 갔어요. 의사는 가벼운 감기일 거라며 약 몇 알만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니우어의 기침이 계속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심코 감염됐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소한 감기가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사망할 줄은 몰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에 감기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된 니우즈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생명의 징후를 모두 잃었습니다. 김 박사는 환자의 증상을 통해 독감 바이러스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휴대폰에서 컨테이너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면 바이러스의 출처는 바로 영상 속 컨테이너였습니다. 김 박사는 니오다에게 컨테이너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상을 입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진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병원과 질병관리본부는 바이러스를 분석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종 인플루엔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퍼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간호사가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경찰이 그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마침내 컨테이너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시체들을 불태웠습니다. 탈출한 소녀는 도심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차고에서 그는 우연히 김 박사의 딸 케이코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김 박사는 소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케이코는 자신이 들고 있던 음식을 그에게 줬어요. 그렇게 케이코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한편 김 박사는 컨테이너 현장을 조사하던 중 그는 제3자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살아남았으니 몸에 항체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영상 분석을 통해 소년의 얼굴이 빠르게 식별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러 온 국회의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단순한 독감일 뿐이었죠. 전문가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금방 끝날 겁니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길가에 있던 주유소가 통제불능의 차량에 의해 불에 탔습니다. 첫 감염자들은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의료진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감염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원들과 최고 지도자들은 상황이 통제불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옥상에 서서 헬리콥터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김 박사는 그들과 함께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그는 남기로 했습니다. 이제 독감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도시 전체에 대한 격리를 명령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총리는 방송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서둘러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김 박사는 딸을 찾고 있습니다. 여긴 너무 위험합니다. 특수부대가 동원돼서 쇼핑몰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에서 피를 토하고 있어요. 케이코는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 김 박사는 케이코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친구 용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케이코를 안았다. 세 사람은 서둘러 쇼핑센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김 박사는 롱카우에게 함께 떠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인 롱카우는 케이코가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 박사는 딸을 먼저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탑승하는 순간 케이코의 기침 소리가 승무원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돌아온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부는 계속해서 군대를 보냈고 도시 전체가 봉쇄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실수를 막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사람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격리구역으로 서둘렀습니다. 이 독감의 증상은 몸에 붉은 반점이 있기 때문에 격리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옷을 벗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 박사와 딸도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딸의 머리를 묶어주던 중 그녀는 케이코가 이미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감염된 지역에 있으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딸이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성애가 발동한 것이죠. 김 박사는 딸의 상태를 숨겼습니다. 의료진이 보지 않을 때 그녀는 검사관들 뒤로 딸을 몰래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코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감염된 격리 구역의 의료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컨테이너에서 탈출한 소년을 발견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박사는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소년의 혈청을 검사했습니다. 혈청을 분리하자마자 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상태는 위독했습니다. 김 박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을 연구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소년에게 데려왔습니다. 김 박사가 당황한 채 환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본능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다 품에 안긴 케이코를 알아보고는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소년은 김 박사에게 달려가 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밖에 있던 동료가 실험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과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김 박사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딸에게 혈청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강제로 진정제를 맞았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끌려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류지호는 격리구역에서 케이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케이코를 쫓아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차장은 시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부는 시신 가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시체들은 신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성과 없는 수색 끝에 롱지호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는 시체로 가득 찬 80m 깊이의 구덩이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철제 발톱이 여전히 시체 가방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불길이 꺼지자 롱지호는 구덩이로 뛰어들었고 미친 듯이 케이코를 찾아 하지만 발미되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어요. 아이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시체 더미에서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체를 차례로 뒤집은 후 그는 마침내 그 밑에 묻힌 케이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케이코를 안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반면에 김 박사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딸을 찾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눈앞의 시체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동시에 격리구역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병사가 감염된 어머니와 함께 격리구역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휘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화가 난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연기는 감염자들이 불에 타서 생긴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장교는 즉시 그 병사를 쐈습니다. 그리고 그 총성과 함께 시민들은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광적으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군대를 무시하고 그들이 경기장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군인의 말대로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려들어 달려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감염자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박사는 롱카우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려던 순간 연구소의 차가 그녀 앞에 멈췄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실험실을 파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박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체를 다시 개발하기 위해 소년을 옮기려면 김 박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순간 성난 시민들은 몸으로 차를 막았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김 박사의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년은 무전기를 찾기 위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리오다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형의 죽음에 대해 소년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소년을 몇 번이고 찔렀습니다. 병사들은 마침내 황소를 죽였지만 하지만 소년은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김 박사와 다른 사람들은 서둘러 소년을 차에 태우고 탈출을 계속했습니다. 그 순간 용구와 케이코가 도착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김 박사는 소년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진정된 후 김 박사는 딸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용구에게 연락했다. 희지의 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기뻐했습니다. 딸의 몸에서 항체가 생성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롱카우에게 다음 행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롱지호는 딸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롱지호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 한국 사람인 마 노인을 만났습니다. 롱카우는 사고가 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 노인은 그를 보고
케이코의 몸에 항체가 생겼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케이코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어. 하지만 롱지우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마 노인을 주먹으로 때려서 땅에 쓰러뜨렸다. 마침내 새벽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미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고 분노한 시민들은 하나로 뭉쳤고 그들은 군사봉쇄를 뚫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많은 모두에게 똑같이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서 서울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염되어야만 정부가 구하러 올 겁니다. 바이러스 아래서 시민들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봉쇄선에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김 박사와 그의 팀은 격리 구역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국장에게, 그녀는 감독관에게 딸의 몸에 항체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총리는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시를 희생하는 것이, 그의 눈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한 도시를 희생하는 것이 좋은 거래입니다. 많은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최전선에 있던 시민들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군대는 다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시민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켰다. 그 순간 김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격하지 마세요. 혼란스러운 총격전 속에서 류지호는 실수로 케이코를 잃었습니다. 케이코는 군중 속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격리선을 넘는 사람은 모두 사살하라. 군중 앞에서 딸을 보는 것. 김 박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인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케이코가 선을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에 있던 군인들은 위협을 느꼈다. 그들은 경고로 땅을 향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김 박사의 어깨를 쐈어요. 어머니가 다친 것을 본 케이코는, 용감한 케이코는 두 팔을 벌렸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뒤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케이코를 붙잡았다. 그 순간 류큐는 갑자기 감시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카메라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코의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대통령은 즉시 촬영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된 지역을 폭격기로 폭격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대통령도 이번엔 강경합니다. 그는 죽기 살기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사령부의 방어 미사일을 가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영화 말미에 대통령은 모든 통제 조치를 취소합니다. 케이코의 몸속에 있던 항체가 감염된 시민들을 모두 구해냈죠. 재난 앞에서 인간 본성의 추악한 면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결국 선이 악을 이겼습니다.